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. 네, 세 번째 아이템 윤석열 10회, 김건희 7회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공수처와 수사기관들이 윤 후보와 그 측근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 3분의 2가 넘는 인원을 조회한 것으로, 통신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인데요. 네. 윤 후보의 경우만 봐도 이 공수처에서만 3회, 검찰 5회, 그리고 경찰이 2번 통신 조회를 했고 네. 윤 후보의 아내 김 씨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1번, 검찰이 6번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윤 후보의 핵심 측근 3인방으로 불리고 있죠. 이 권성동, 장제원, 윤한홍 의원이 모두 공수처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조회를 하면은 이름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개인 주소 등 이 수사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제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왜 윤 후보 측근만 이렇게 됐냐, 왜 야당 의원들만 여기에 포함됐냐라고 하면서 이 윤 후보를 겨냥한 민간 불법 사찰이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사실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비난을 뭐 여기에 대해서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야당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그래서 공수처 그리고 뭐 법무부, 검찰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. 네,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하는 간담회가 있었어요. 이 자리에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. 일단은 합법적인 절차다, 영장을 거쳐서 한 조회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.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이 해명에도 좀 동의하기 어렵겠죠. 윤 후보는 어제 본인의 누이까지 이 조회를 당했다면서 이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다, 책임을 추궁했습니다. 같이 보고 오시죠. 오늘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 공수처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? 검찰 개혁해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고 이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? 결국 국민을 속였죠.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.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?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. 걸릴 게 많기 때문에. 기자님은 민간인 사찰로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고요. 일단은 오랜 동안 지금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사실 법무부의 합법적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윤 후보 최측근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80% 정도가 이 광범위한 조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. 일부 언론인들도 이 조회를 한 것으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다, 이런 원론적인 해명 외에 수사기관이 확실히 왜 조회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밝히기 전까지는 좀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에 기초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종근 위원님, 네네. 영장에 기초하니까 법원에 이 얘기를 판단을 거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거 아니냐, 합법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. 그런데 영장에 기초했다라는 건 조금 이견이 있어요. 들여다보면 이게 네. 두 가지가 좀 분리되거든요. 영장에 기초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영장이라고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네, 네.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입니다. 그건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줘요. 네. 그래서 자료를 받습니다. 그런데 네. 여기는 이름 같은 게 없어요. 즉, 뭐 전화번호 같은 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로그인 기록 같은 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.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네. 전기통신 사업자, 즉 KT라든지 LG라든지에 직접 이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. 개인이 특정되게. 그렇죠. 이 부분에서 좀 더 정보를 다오. 그러면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. 근데 네.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. 원래 법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꼭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. 하지만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를 봤더니 네. 거의 수백만 건이 그냥 거의 다 전기사업
그러니까 그 전 사업자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, 수사기관에.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영장 없이 이렇게 그 이 개인의 비밀을 이렇게 그 남발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민변을 비롯해서 참여연대도 끊임없이 지금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에요. 그런데 이번 건은 입장이 좀 바뀌었죠. 그때 예를 들어서 2013년도나 2016년도까지는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여당 시절에 야당이라든지 또는 공수가 바뀐 상황이네요. 비판적인 어떤 언론들이 이걸 제기했다면 지금 좀 바뀐 상황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대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이 시민단체, 대학생 단체, 반정부를 표방하는 대학생 단체를 이렇게 그 통신 자료를 요청했다 하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은 뭐 이 수사 조회라든지 수사를 좀 미룬다든지 했던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230여 건과 관련된 그런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통신조회 자체가 사실 두 건으로 좀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박범계 장관의 첫 번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논란이 있는 건 이 두 번째 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적확한 딱 그 논란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박 장관이 얘기를 한 게.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뭐 고소된 상황이잖아요. 근데 그렇다 보면은 수사 차원에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네, 이게 시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이 고발은 지난 9월 9일에 당했습니다. 그런데 공수처는 그 전날인 9월 8일에도 이 윤 후보를 조회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윤 후보가 입건되기 전부터 그렇다면 이미 윤 후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 공수처는 해명을 할 때 지난 24일에 이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해명을 할 때 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라고 말했거든요. 근데 이 상황이면은 9월 8일 조회면은 윤 후보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던 거예요. 고발이 당하기 전이니까. 그래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독해진 윤 후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이 윤 후보 관련 발언을 좀 봤는데 오늘 이거 관련한 입장을 SNS에 올렸더라고요. 좀 오늘 뭐 거의 프레스룸은 반은 유호정 기자가 하는 것 같아요. 네. 좀 살펴보면은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찾아보니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문구인데 뭘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는 건 그 아래 적혀 있는데요. 야권 후보까지 사찰하는 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문재명 정권 에 맞서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을 계속 엮은 말인 이 문재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혀끝에 정말 지금 칼이 오가는 지금 계속 뭐 네거티브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의 문구를 인용한 게 좀 신선해 보이긴 합니다. 그런데 윤경호 위원님, 뭐 한쪽에선 불법 사찰, 한쪽에서는 뭐 이건 수사의 한 부분 아니냐?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보기엔 공수처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좀 기술적인 미숙함? 그게 이번에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고요. 이제 따지고 보면 왜 지금 야당 의원의 80%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 조회 대상이 됐느냐. 그러니까 사찰 대상이라고 하면 이거 대단히 뭔가를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, 전화번호와 이름이 매칭되도록 그 신원 내역 제공, 아까 우리 이종건 실장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. 왜 됐느냐? 고발사주 의혹 수사 때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주인공으로 돼 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이들과 통화를 했던 여러 내역 그걸 따지다가 지금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공수처가 일처리를 하는데 검찰은 그 이전에 뭐 벌써 훨씬 많은 규모의 통신 내역 조회 그리고 신원 제공 이런 거에 익숙해 있었다 하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. 그냥 공수처의 미숙함이 우선은 있고요.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차별로 건드렸다라고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
이 논란은 엄격한 해명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네, 참 이 통신조회 관련해서 좀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 통신조회를 안 당했으면 일 못하는 기자다. 뭐 이런 얘기 뭐 예까지 돌기도 합니다. 참 우픈 현실이긴 한데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공수처장 사퇴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불러서 직접 입장을 듣는다고요. 네,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죠. 이미 시작했고 김 처장도 온 것 같은데요. 김진우 공수처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 예정입니다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공수처가 입장론을 통해서 이 네.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해명을 하긴 했어요. 그러면서 그랬죠. 이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해 논란을 빚어서 죄송하다. 다소 애매한 사과긴 합니다. 본인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답습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과를 한 상태라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 김진욱 처장이 온다면 왔죠.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따져 묻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미 으름장을 놓은 상태거든요.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방어 태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여야 공반도 오후 주목해야 할 일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. 이 법사위가 지금 시작을 한 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계속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 데자뷰 같이 떠오르는 게 3년 전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. 네, 지난 2018년이죠. 당시 김태욱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이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라고 내부 고발을 했었죠. 그러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저희가 오늘 인터뷰했던 네.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듣고 오시죠.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.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문정권에는 사찰 DNA는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 뒤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봤거든요. 듣고 오시죠. 이번에 문제가 된 통신조회가 공수처가 70여 명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렇게 통신조회,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게 282만 건이에요. 282만 건대 70건.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찰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282만 명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거예요. 만약 그렇게 계속 우긴다면 그건 윤석열 총장이 내로남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간 기록을 보면 검찰이 약 282만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.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엔 이건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윤석열 저격수 김의겸 의원의 말다운데 조금 전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. 이 청와대에서 이 공수처의 통신 조회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. 뭐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입장인 듯 입장 아닌 입장 같은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. 네,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